사실 살 같은 경우는 성인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비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의원 가서 그 살 빠지는 한약 먹으면 직방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직방입니다. 비만 한약이라고 네. 알려진 것들, 방풍 통성산, 태음 조위탕, 조위 승청탕, 그리고 분심기음, 또 이제 보중 치습탕, 이런 한약도 있어요. 처방을 받게 되면 네네. 일단은 지방이 잘 태워집니다. 아, 지방이 잘 탄다. 그리고 네. 입맛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네. 노폐물이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잘 배출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스튜어디스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약 먹고 엄청 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네. 결혼을 앞두고 신부님들이 네네네. 많이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브로리코 매거진 인터뷰를 위해서 황만기 키본 한의원의 황만기 원장님을 뵈러 압구정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오랜만에 하게 돼서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아유, 별 말씀을요. 야외 인터뷰를 처음 찍어요. 가을이라서 네. 날씨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야외 인터뷰를 찍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환절기잖아요. 어떻게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어떤가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계절적 상황에서는 네네. 3월,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요 네. 6개월이 네. 비염과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아토피도?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러지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주제 아이 성장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성장 부진의 주요한 원인은 네. 총 7가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7가지나 되나요? 7가지나 됩니다.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7개의 도미노를 네. 하나씩 엎어뜨려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성장 증진이라는 긍정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가로막는 7개의 도미노를 다 이렇게 넘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뭔가요? 혹시? 제일 흔하고 많은 요인, 불충분한 또는 불균형한 영양 공급입니다. 아, 불충분, 불균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님들이 진료실에서 하는 말씀의 표현으로는 네. 우리 애기 밥을 더럽게 안 먹는다. 네.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도 거의 안 먹는 애들. 그러니까 음. 만성 식욕부진이죠. 네네. 그리고 강한 한식. 편식 습관이 있으면 당연히 불균형한 영양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게 대표적인 성장 부진의 제일 많은 크기를 차지하는 요인이다. 영양 이렇게 이해를 공급.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영양 공급.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는 네. 잠의 문제입니다. 네. 잠. 10시에 잤다가 1시에 잤다가 2시에 잤다가 3시에 잤다가 네. 불규칙적으로 자는 수면 패턴을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의 질. 한번 잠이 들면 통잠을 자야 되는데 네. 자주 깨는 수면 습관 가진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것도 성장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너무 이제 개인 생활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한의원에 문제가 있어서 내원을 하게 되면 해결책을 주실 수가 있는 게 있나요? 첫 번째와 관련되어서는 네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귤껍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귤껍질이라고 하는 게 진피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소화기의 위장의 흡수율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한약입니다. 아. 그리고 산사라고 하는 한약도 있고 산사춘이라고 술 들어보셨죠? 네, 산사춘. 산사춘의 앞에 있는 산사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요? 한방 소화제입니다. 네. 산사가 또 입맛도 좋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지만 아.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거군요. 네네. 산사춘이라는 소리. 병 주고 약 주고 네.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피차, 산사. 네. 그리고 네네. 사인, 곽향, 뭐 소엽 이런 여러 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밥도 잘 먹을 뿐만 아니고 소화기의 흡수에 한마디로 쪽쪽쪽쪽 잘 흡수를 하게 만들어서 살도 좀 붙는 것 같네, 키도 좀 크네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럼 잠에 관련해서도 한약을 맞습니다. 잠과 관련되어서도 네네. 항스트레스 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모과차 할 때 모과. 아, 모과. 네네네. 많은 분들이 모과 그러면 목 감기에도 물론 쓰는 대표적인 한약인데 네네.
이게 항스트레스 한약으로도 아주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긴장이나 불안이나 우울감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서 숙면도 이루어지게 만들 수가 있고, 네. 이게 또 근육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모과차 한 잔을 드시게 하거나 적절한 모과가 들어간 처방을 하게 되면 근육 긴장이 이완되고 불안이나 우울감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숙면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네네. 내성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의존성이 있거나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막 그 내성이 생기고 막 그렇죠. 그런 의존성도 경우가 있잖아요. 생기고 부작용도 네네. 많은데 모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숙면을 잘 못 취한다거나 뭔가 좀 좋은 수면의 질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뭐 적절하게 처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한방차의 형태로라도 잘 이렇게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신다면 네. 아기 키 성장에 그러니까 도미노가 엎어지는 네네. 거죠. 영양, 수면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자, 세 번째가 네. 잦은 감염입니다. 너무 자주 감기를 앓거나 너무 자주 기관지염을 앓거나 너무 자주 중이염을 앓거나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이런 감염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장 에너지가 자꾸만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성장 부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가 뭔가?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요즘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가정 불화, 갖은 이사 너무 많은 그 학업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빵빵하게 혈중에 분비되면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애가 키가 작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스트레스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운동량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내향적 성격이어서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안 하는 애기들, 맨날 게임만 하는 애기들, 네네네. 맨날 TV만 보는 애기들.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너무 과도한 운동량, 계속 움직여가지고 네네. 성장 에너지가 다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성장 에너지를 이제 다 운동 에너지로 갖다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이죠.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너무 안 하면 이거는 뭐 좀 자극이 안 되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아. 뼈는 적절하게 자극을 줘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수직 방향으로 길이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운동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요즘 아주 많아지고 있는 비염이 있거나 네네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네. 두드러기가 있거나 네. 천식이 있는 요게 알러지 4인방이거든요. 네. 요 알러지가 있으면 네. 왜 안 크는지는 아직 인과론적으로는 안 밝혀져 있지만 네네. 통계적인 상관성은 명백합니다. 잘 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알러지 반응도 염증 반응이잖아요. 과도한 염증 반응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추론하기로는 네네. 성장 에너지로 쓰여져야 될 에너지가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제대로 성장 에너지가 발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덜 크는 게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상관성이 명백하다. 상관성이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일곱 번째는 네. 비만입니다. 비만이 네네네. 너무나 큰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인자로서 요즘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속설들이 있죠. 어떤? 어린 애기들은 통통해야지 나중에 다 키로 간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통통해도 많이 괜찮다. 네네네. 대표적인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리고 비만이 있게 되면 성조숙증으로 대부분 빠지는 경우가 많고 성조숙증으로 빠지게 되면 다 성장 부진, 성장 장애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장 장애. 비만 관리는 어려서부터 네. 빡세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개를 다 들어봤는데 뭔가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하나만의 단독 요인은 거의 없고요. 네네. 대부분 2개에서 4-5개. 네. 근데 그게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지를 한의사 선생님이 판별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처방이 밋밋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 핵심 인자들을 네. 딱 잡아서 이거서부터 엎어뜨려 나갑시다 라고 어머님하고 이제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아니, 그 비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만은 사실 살 같은 경우는 성인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비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의원 가서 그 살 빠지는 한약 먹으면 직방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네네. 하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체지방의 과잉 축적입니다.
단순히 킬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체지방. 체지방의 과잉 축적 상태를 좀 이렇게 적절한 축적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인 건데 네. 비만 한약이라고 네. 알려진 것들 방풍 통성산, 태음 조위탕, 조위 승청탕, 그리고 분심기음, 또 이제 보중 치습탕 이런 한약도 있어요. 처방을 받게 되면 네네. 일단은 지방이 잘 태워집니다. 아, 지방이 잘 탄다. 그리고 네. 입맛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네. 노폐물이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잘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체지방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네. 비만을 완화시켜주고 감량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보이시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스튜어디스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약 먹고 엄청 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네. 결혼을 앞두고 신부님들이 네네네.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런 제가 본 그 성인들이 먹는 그 비만에 처방되는 한약이랑 그 아이들이 먹는 거랑 비슷한 처방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특히 아직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성인들한테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약을 똑같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절대로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네네. 아이들은 아직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는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체지방을 감소를 시키거나 네. 입맛을 통제하거나 노폐물을 너무 과도하게 빼는 약을 쓰면 네네. 키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아, 겁니다. 또 과도하게 빼버리니까 적절하게. 너무 과도하게 비만과 관련된 약을 쓰지 않고 네네네. 오히려 키성장 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키가 좀 쑥 크게 되면 네. 똑같은 체중이 유지가 되더라도 덜 뚱뚱하게 보이게 돼요. 네, 그쵸. 그런데 성인들은 키가 클 수가 없잖아요. 안 크죠. 그러니까 뺄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아기들은 키성장 음. 쪽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키에 비해서 적정한 체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오히려 성장에 더 매진을 하는 네. 쪽으로의 비만 관리. 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7가지만 한번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1번이 네. 불충분한, 불균형한 영양 공급. 두 번째는 불충분한 수면. 세 번째는 잦은 호흡기계 감염. 네 번째는 스트레스. 다섯 번째는 너무 운동. 적은 움직임과 너무 과도한 움직임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비만. 비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절과 골다공증을 합쳐서 5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딱 이유가 있습니다. 아. 뼈도 약해져 있겠다.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지방이나 근육량도 부족해 있겠다. 그러니까 골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또 그것만 안 좋을까요? 근골격계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어디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네. 균형 감각이 떨어져 계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기에 관리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안 넘어지시게 뼈를 평소에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더 그리고 중요하죠. 근력 관리를 해야 된다. 네.